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이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유튜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건 꼭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것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예비학교나 부부학교나 또 군부대에 가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지가 한 20년 됐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를 보고 이러면서 이 성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잘 이렇게 관찰하고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좋게 말하면은 자유하게 됐다, 성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쁜 말로는 좀 문란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한 20, 30년 전에 저희 병원에 성병으로 의심돼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성매매에 의해서 왔습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성병에 의심돼서 왔는데요, 최근에는 성매매에 의한 경우는 결혼한 사람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불륜에 의해서 성병이 의심돼서 옵니다.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돈 주고 성관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클럽에서 즉흥적으로 술 마시다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뭐 성매매는 가끔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렇지, 40대, 50대, 60대 그런 남자 여자들은 보통 불륜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관계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일반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륜이. 그래서 이제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만은 불륜은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그런 처벌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성희롱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성추행은 타치의 문제고, 성폭행은 성관계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다 강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서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추행이나 희롱이나 폭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행했을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성추행이나 희롱이나 폭행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 또 방송국에서 PD나 이런 연기자의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지금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가족 간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삼촌이나 이런 친척 간에 그런 성추행 폭행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이게 쉬쉬하고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지금도 현저하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상사와 그런 부하 간에 있는 경우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미투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이런 그런 미투 운동으로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서울시장의 그런 자살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은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불륜이나 성매매나 이런 성폭행, 추행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나 성적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그런 사랑이 없이 그런 건조한 그런 가정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그 쓸쓸한 마음을 도피하기 위해서 불륜에 빠지고 성매매에 관계되고 성추행이나 폭행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간에 그런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뭐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부부간에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자기로 채워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여자는 배려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인내와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그러면 차츰차츰 정서적 친밀감이 회복되고 그 바탕 위에 성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다른 데 생각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간의 문제도 다 그런 회복되고 그래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는 불륜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이 그런 것이 뭐 발각돼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자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으로 꽉 차 있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손상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와 그런 연약함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나라에게나 가정에게나 얼마나 그런 슬픔을 안겨줍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위대한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결혼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정말 건강한 그런 마음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서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 모든 가정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인내와 절제의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 그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책임 있는 그런 가장과 그런 부모가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그런 민족과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공허한 그런 생각으로는 나라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또 강한 민족이 되려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그런 경주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